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명태균 씨 황금폰 관련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명태균 황금폰에 전현직 의원 140명이 연결된 기록과 특히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녹취된 USB 존재 주장에 정치권이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확대 예고로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조폐공사는 골드바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법인세가 18조 원씩이나 감소되었는데 문제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를 강화하고 재지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뜨겁게 관심을 모았던 줍줍 청약 열풍이 한풀 꺾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윤 대통령과 관련된 명태균 씨 황금폰 내용입니다. 명태균 씨가 황금폰에 140명 이상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연결된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명 씨의 전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녹취가 담긴 USB가 존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이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는 명태균 사단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명 씨가 특검에 반대하거나 대답을 피하는 정치인들이 명태균 사단이라며 그들의 비화를 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개사과 사건에 대해 자제를 부탁했으나 그 말에 김 여사가 경로하며 아크로비스타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녹취는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내용과 그 직후 김 여사가 전화를 걸어온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USB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명태균 씨의 폭로가 계속해서 정치적 논란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확대 예고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금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조폐공사는 골드바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12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 수요가 급증하여 금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골드바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 시세는 한 돈당 58만 7천 원에 달하며 골드바 판매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폐공사는 금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위탁 판매사 신뢰도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판매를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11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처 및 13개의 금융기관에 판매 중단을 공지했고 이와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금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골드바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골드바 1kg 주문은 가능하지만 배송에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졌습니다. 금을 조달하는 조폐공사마저 공급을 중단하면서 주요 은행들도 판매를 중단하거나 한국금거래소를 통해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선제적으로 확보한 재고로 골드바 판매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권에서 골드바 판매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금 원자재를 비철금속 소재 기업 LS M&M과 함께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 시세가 급등하며 1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트로이 온스당 2,932달러 6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금 현물에 대한 투자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의 에이스 KRX 금현물 ETF는 하루 동안 120억 원 이상 순매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금현물 ETF 상장 이후 1일 개인 순매수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금값은 지난해 1년 동안 44% 상승하며 주요 자산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금시장 전문가들은 금값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완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NH투자증권의 황병진 연구원은 금 가격은 올해 상반기 중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연말까지 상승 릴레이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금의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금 품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금의 가치는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정부의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가 전년 대비 18조 원가량 감소되었는데 문제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천억 원으로 본 예산보다 30조 8천억 원이나 덜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도에 발생한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십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 셈입니다. 특히 법인세가 17조 9천억 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법인세 수입의 급감은 2023년 경기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특히 내수시장의 위축과 기업 실적 악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도 예상보다 적게 거쳤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1조 6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일정 부분 증가하면서 세수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부진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수입은 9천억 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 수입 역시 예상보다 1조 5천억 원 적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자 증가로 인한 환급 증가와 비상계엄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세수 부족을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국세 수입 목표는 38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6조 원이 더 거쳐야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 편성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자산시장이 침체되면 세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경을 통해 세수 부족을 보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국채 발생 증가로 국가 채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결손이 지속되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의 아파트의 매도자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시장에서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를 통해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등 4개 구역의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해 즉시 해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집값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들은 최근 1년 사이에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S 아파트는 1년 만에 5억 원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호가는 30억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1억 원 이상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해제 발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강남권 아파트의 매매 시장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물은 줄어들고 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를 강화하고 재지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소식입니다. 무주택자만 로또 청약 관련 소식인데요.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 2차 청약에서 미달된 물량이나 계약 포기로 인해 잉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무주택자 요건과 거주지 요건이 추가되어 경쟁률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자체장이 무순위 청약에 거주지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차익이 큰 서울 등에서는 거주지 요건을 해당 광역지자체나 광역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쟁이 덜한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동탄역 롯데캐슬의 줍줍에 대해 무주택자 요건을 추가했을 경우 신청자 수가 최대 6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를 더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가족의 병원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장 전입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